자, 이번 시간은 노출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출 기준에 대한 철학은 잘 잡아야 됩니다. 노출 기준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exposure limit입니다. 주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하다고 얘기해지는 기준, 잣대, 문턱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노출 기준이라고 지금 믿고 있었는데 실제 그 아래에 노출돼서도 건강상 영향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 역사 또는 그 유해인자 노출 기준의 역사에서 보면 항상 노출 기준이 낮아집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사례 또 건강영향 사례들을 공기 중에 노출된 농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현재까지는 이 정도 노출 기준이면 노출 이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정도 일종의 가이드라인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노출 기준 또는 허용 기준이라고 해서 그 이하에서는 안전하다 또는 건강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현재까지 이 과학과 기술에서 그래도 그 안전하다고 얘기해지는 어떤 수준 이렇게 해석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노출을 측정하고 이 노출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비교하는 잣대로 노출 기준을 활용합니다. 자, 보통 그 화학물질의 수, 작업장에서 환경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4만여 종, 5만여 종이 넘고요. 또 뭐 실제로 사용하는 유명하게 사용되는 양은 이것보다 적을 텐데 화학물질의 수는 계속 늘어나죠. 인공화학물질이 계속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해인자 중에서 노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퍼센트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한 6, 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학물질들은 아직 노출 기준이 안전하다고 얘기해지는 수준조차도 없고 노출 기준이 설정된 화학물질도 좀 더 많은 자료에 의해서 많은 역학 자료에 의해서 노출 기준이 유대된 물질도 많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노출 기준에 대한 과학적 의미는 현재까지 그래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출돼도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진 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또 특별히 민감한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출 기준 설정된 게 현재 700여 종에 불과하다. 노출 기준 설정되지 않은 물질도 훨씬 많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노출 기준 설정된 것도 그 설정된 그 자료의 그 어떤 타당성 또 자료의 정도, 규모 이런 걸 따져볼 때 노출 기준이 현재 안전하다고 얘기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벤젠, 성면, 뭐 여러 가지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 기준이 끊임없이 낮아져서 현재는 더 이상 이제 기술로 낮출 수 없는 수준까지 나와 있고요. 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암 물질은 안전한 기준이 없다. 즉 사람들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출되자마자 건강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세포의 영향.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그 영향 정도를 알아내지는 못하지만 인체가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되죠. 그래서 단순히 노출 기준에 의해서 건강 영향을 이렇게 판단하고 예단하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노출 기준을 해석할 때 주의사항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